요거는 지금 이런 집들이나 지금 남아있는 빈 집들이 이제 불 다 꺼지고 노인들만 살고 계신 그 집들, 이게 보물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둘까? 집값이 올랐냐고. 예. 한 300만 대가 400만 원 되고 내일까지는 안 죽어도 조금 올랐다 그래. 네,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이슈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리고요. 네. 교수님, 지금 SBS가 어제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거죠. 사실관계는요. 목포의 구도심에 있는 한 거리에 옛 근대 가옥들하고 공장들이 많아서 지난해 8월에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손 의원이 친인척, 지인들,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에 건물들을 사게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네, 이게 팩트인데 이게 부동산 투기다라고 하는 의혹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첫째는 그 집 열채를 한두 채도 아니고 말이죠. 그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 구매한 이 상황 자체가 일단은 투기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동기면에서 의혹을 갖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기와 손 의원의 그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가 이제 그 목포 문화재 그 거리를 지정 전에 이전에 네. 9채를 구매를 했고 네. 또 지정 이후에도 한 채가 이제 그 구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개발 이익을 마음속에 두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그 투기의 가능성이 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일반인이 아니고 소위 그 국회 문광위 소속 더군다나 간사 중요한 여당 의원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개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그렇죠. 네, 사전에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평상시에 이 그 목포에 관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졌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목포 문화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하면 또는 그 문화재청 고위 공무원에게 왜 목포를 빨리 문화 지정거리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촉구를 한 이런 그 내용 그리고 어저께 그 SBS 나왔지만 그 23세의 조카를 이용을 해서 조카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1억을 그야말로 세금까지 함께 지원을 하면서 갑자기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시세 차익을 마음속에 둔 소위 투기의 모습이 강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근거입니다. 네, 지금 손 의원은 이 부분들 다 하나하나 다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중에 하나 보면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단기 차익을 노리고 돈을 투자하는 것, 이 부동산을 사는 것 이런 겁니다. 근데 산 건물들 가격이 올랐는지 또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는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구역의 건물들을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 의원은 이 부분에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은 단기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그 손혜원 의원의 그 조카분의 인터뷰도 여러 차례 방송이 됐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뭐 단기간의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산 가격 건물들의 가격이 정말로 올랐느냐? 근데 이것도 근거가 불확실한 거죠. 왜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터뷰도 나왔지만
그곳의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네. 그러면 올랐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명된 어떤 거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호가는 쉽사리 올랐을 수 있어도. 그렇죠. 쉽사리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가격이 뭐 4배 가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정도가 올랐느냐 이거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것이 손혜원 의원이 이제 내려가서 건물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건물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고 손혜원 의원이 내려가게 된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 닭과 달걀 어떤 게 더 먼저이냐라는 식으로 조금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우리가 뭐 투기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목포 MBC에서 이제 방송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목포 지역의 민심을 좀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그 거리가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서 좀 더 일찍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폐허된 거리처럼 폐가가 많았고요. 그렇죠. 이게 네. 불 꺼진 그런 거리화 되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쨌든 여기를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뭐 젊은 사람들도 입주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리가 조금 더 활력을 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좀 반가운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결국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투기 목적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 뭐 내 전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손 의원이. 네. 그렇다면 왜 이곳에 이 건물들을 샀는가? 손 의원의 얘기는 뭡니까? 그 본인의 그 얘기는 그 개인적으로 목포를 그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네. 즉 목포의 구도심을 재생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나의 개인 사재를 다 털어서라고도 사실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목포라고 하는 이 구도심에 대한 회복 이것을 그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그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것이 과연 이제 설득력이 있느냐에 관한 그 이야기에 좀 의심을 품는 대목은 그러면 왜 굳이 개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데 개인의 돈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정말 설득력이 있는 얘기냐 이런 의심을 조금 이제 갖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지역 자체가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이 1.5km 도시 구간이죠. 예, 구간 전체가 그야말로 문화재 그 거리로 처음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그 지정이 된 곳도 사실은 사전에 무엇인가 정보를 알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준 것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혹시 다른 이유가 이제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이것이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걸고 국회의원 직위도 걸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국고에 반납하겠다. 뭐 이렇게 진정성을 현재 호소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얘기는 목포 건물이 차명으로 거래된 거면 전 재산 국가에 환원하겠다 이거군요. 지금 판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투기가 아니었다라는 주장하고 표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근데 손 의원이 이 얘기를 계속 반박하는 것도 내가 투기를 할 거면 이걸 다 드러내놓고 하겠느냐. 실제로도 작년부터 뭐 방송에서도 그랬고 기자들 만나서 밥 먹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목포에 땅 집 사십시오 거기. 네네. 거기 사면 목포가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왜 굳이 목포에 투기를 한다면 왜 굳이 목포에 강남도 아니고 거기에 투기를 했겠느냐 이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과열된 지역은 당연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인데 네. 굳이 목포까지 내려가서 부동산 투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것이 손혜원 의원의 반박이고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정말로 손혜원 의원이 이 목포 구도심 거리에 대한 어떤 애정을 과시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여기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투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투기를 하는 경우 좀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이제 교수님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는 개발 정보라기보다는 보존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를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묶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바로 재개발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본인이 원래 그 가진 처음에 이제 취득한 재산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배 이렇게 뻥튀기 된 그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네. 과연 손혜원 의원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그런 건물들 몇 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도 이제 본인의 돈으로 네. 그러니까 각자의 돈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원래 산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정도까지의 큰 이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지역의 경제 사정 자체가 누군가가 좀 관심을 너무나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제 약간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비를 들여서 당당하게 문화재를 보존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사비를 들여서 했을까? 또 본인 명의로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한다면 본인 명의로 하면 되지 왜 친인척들 이름으로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본인의 그 이야기 자체는 이게 상당히 그 자산가 아닙니까? 손 의원 자체가.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예, 내 재산이 또 늘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원치 않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신의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조카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잘해줬네요. 예, 조카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과 애정이 뭐 남달랐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가 잘 되려면 목포에 내려가서 살 사람이 사야지 나는 목포에 내려갈 생각까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관련된 얘기로는 이제 그 나전 칠기에 관한 뭐 박물관을 옮기겠다. 이쪽으로 서울에 있는데 현재 목포로 옮기겠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그런데 뭐 그런 거 치고 10채를 한꺼번에 그 사는 것이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 와닿지 않는 이제 뭐 이런 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문광위 간사이기도 하고요. 였기도 하고요. 의혹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네. 조금 뭐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해를 피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좀 있는 원래 분이죠. 좀 거침없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원래 손혜원 의원 자체가 옛것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그 마포구에서 자개공인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고 비싼 어떤 뭐 금은 보석 장신구를 차고 나온 게 아니라 자개공예품 걸고 공식 석상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굉장히 우연하게 지금 목포의 그 구도심을 본인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흥분한 그런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한 것과 이게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회의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이제 조금 처신에는 좀 미흡했다라는 그런 비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였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목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거기서 얼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지금 아직은 뭐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다른 어떤 팩트가 등장할지도 지켜보죠.